고즈넉한 어촌마을의 정취를 간직한 동해 논골담길. 알록달록한 지붕과 벽화가 어우러져 색다른 감성을 자아내는 동해의 대표 관광지인데요. 얼마 전 이곳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코로나19로 저희 관광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해시에서는 청년 작가들의 한 달 살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 작가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동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서 찾아온 4명의 청년 작가들. 이들의 하루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로 만난 건 논골담길의 일상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이무환 작가입니다. 지금 여기는 논골담길이라는 굉장히 바다 근접해 있고 이제 언덕 위에 있는 곳이어서 뭔가 제가 관광 사업의 활성화하는 데 있어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제 작업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진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풍경? 여기서만 보일 수 있는 분들의 모습을 조금씩 더 깊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어떤 상업 사진 위주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쫓는다는 느낌이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서울이라고 하면 약간 빠름을 추구하는 그 세계의 한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남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면서 사진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작업이 저는 좀 버거울 때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전 여기 왔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어떠냐고 한다면 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제가 시간과 어떤 돈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오래 더 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양보람 작가의 공간입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다양한 색채가 어우러져 보석처럼 예쁜 빛을 내는 칠보공의 작품들입니다. 금속 표면에다가 이제 유약을 칠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요. 금속과 유리가 만나서 이제 불을 이용을 해갖고 폭넓은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동해의 장점은 이제 지명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이제 바라보면은 빛에 반사되는 색감에 따라서 이제 작가의 감성을 자극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를 제가 볼 때는 과거하고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삶의 흔적이 무너져 있거든요, 곳곳에. 지금 현대인들은 이런 골목길이라든지 언덕길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불편해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이게 문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 공간이면서 전시도 하면서 저를 알리는 계기도 되지만, 무엇보다 제가 정신적으로 이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작가를 만나러 온 곳은 묵호에 위치한 어느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공연 작가인 임주은 작가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요. 더욱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문화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한 달 살기 프로젝트라고 하셔서 배우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수업도 해주시고, 또 오늘은 또 인형극을 또 보여주셔가지고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뭐 어린이집 아이들 데리고 연극 수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것도 병행하면서 조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저만의 공연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좀 목표라고 할까요? 자의적인 그런 결정이 아니라 자꾸 외부적인 결정 때문에 일이 뭔가 진행이 되지 않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상실감에 좀 이렇게 깊게 스며들고 살고 있다가 제 친구가 좀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그 친구가 이 공고를 보고서 저한테 권유를 해줬죠. 조금 넓은 바다도 좀 보고 환기도 좀 하고 와라.
더군다나 다른 예술가들도 온다고 하니 그곳에서 뭔가 영감을 받으면 더 좋은 거고 또 연극을 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회복을 하면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친구가 권유를 해줘서 그 마음에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청년 작가들에게 동해 한 달 살기는 지친 일상을 쉬어가고 마음을 살찌우는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진아 작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여행지랑 숙소 소개를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 여행 작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물 일러스트나 반려견, 요즘에 개랑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런 일러스트 의뢰를 받아서 이제 일러스트를 그려주는 일러스트레이터기도 합니다. 일단 동해에 도착해서 2주 동안 여기를 다 돌아다니면서 관광 코스를 한번 기획해 봤어요. 커플로 왔을 때 좋은 코스나 뭐 가족끼리 왔을 때 좋은 코스나 아니면 저처럼 혼자 왔을 때 좋은 코스를 기획하면서 이 바다 해수욕장을 다 10군데 정도 가면서 어디가 어느 분한테 어디를 추천해야 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이제 저의 개인 SNS에 올리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관광객분들, 카페에 오시는 관광객분들, 아기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커플분들 오시면 이제 먼저 가서 일러스트 그려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일러스트도 그려드리고 하루에 한 3-4시간은 그림 그리고 나머지는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와 보시니까 작품 활동하시기에 어떻게 괜찮은 것 같나요? 여기가 일기다 보니까 그런 작업실 환경이나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는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이 살아봤고 크루즈 같은 데는 창문도 없는 막 그런 데 살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저한테는 굉장히 훌륭하고 앞에 나왔을 때 바다가 일단 보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들은 다 잊게 되는 바다 때문에 바다가 너무 좋아서 뭔가 리스타트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빛에 반사되는 물결에 의해서 저의 감성을 자극을 하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10년 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는 씨앗을 심는 곳?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뜨거움입니다. 동해는 우선 햇볕이 엄청 뜨거워요. 농담이고요. 동해는 제가 잊어버리고 있던 연극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뜨거운 곳입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한 달 살기를 마친 청년 작가들, 이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원 시민으로서 좋았던 복지 혜택이 있나요? 논산물 그룹인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문화라든지 우리 누비자 타면 바로는 그 자전거 타는 보험도 설마 모르셨어요? 창원 살면 꼭 알아야 할 혜택들 소개합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시원해서 좋아. 언니 얼마 만에 왔어요? 얼마 만에 왔지? 저도 진짜 오랜만에 온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상보다는 조금 높게 나오셨는데 치료받으실 정도는 아닌 결과 받으신 분들 정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나온 프로그램이고요. 먼저 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진부터 합니다. 검진은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드실 때 얼마나 드시나요? 캔맥주 1개 정도? 한 병? 어떡해. 많이 힘주시면 안 돼요. 편안하게 계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아, 신기해요. 살 좋다. 다음은 주치의 문진이 있겠습니다. 몸무게는 그래도 조금 높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많이 심하게 많이 나가진 않으신 것 같고요. 혈압하고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셨거든요. 네. 신소홍님은 조금 수치가 더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걱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은이님 들어가시죠. 네. 언니 저 파이팅 해줘. 안녕. 파이팅. 언니 저 파이팅 해줘. 안녕. 검사 결과라든지 이제 신체 수치라는 상당히 다 좋으세요. 네.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님 추가 상담 받으러 가실게요. 모바일 헬스케어. 이게 이름이 활동량계라고 하거든요. 활동량계. 오 진짜 오 성공했다. 네네네.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거는 걸음수하고 심박수고요. 네. 그 외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헬스케어 끝까지 책임집니다. 음주가 조금 있으신 걸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와 칼국수 좋아하는데. 이런 지방질을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소성 운동이 좀 필요하시고요. 유산소. 중요한 거는 일단 30분 이상이 되셔야 되세요. 6개월 후에 내가 열심히 할게요. 저 뒤에서 사람 감동해주면 열심히 할 거예요. 고향에 또 이런 이제 서비스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베트남도 사전 건강 검진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병에 찾아오면 이제 주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의 건강을 위해 당장 운동하러 가볼까요? 여기는 창원 펫빌리지 놀이터입니다. 강아지들을 마음대로 풀어놓고 같이 함께 놀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창원시의 염원으로 해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로 해서 개장하게 됐습니다. 펫빌리지 체험을 위한 특급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삐꺼면 운동시켜주네. 자, 다이어트 잘 됐네요. 야, 너무 힘들다. 언니 바꿀까? 가자, 우리 가자. 자, 오 진짜. 가자, 수수야. 가자. 우리 가자. 부침성 좋은 베컴과 추추, 사실 유기견인데요. 성격이 착하고 활발하니까 입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생명 태어나면서 행복에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창원시 마련해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정말 힘들어서. 나도. 언니 네 봐봐. 우리 애들 발자국 아직도 있어. 예술 작품이네. 애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제는 육아 만렙 세 사람 창원시와 품앗이하러 가볼까요? 짝꿍 아빠 단독에 요즘 창원 엄마들은 한숨 쉴 일 없다는데요. 오랜만에 열린 오프라인 모임, 세 사람이 멘토로 함께했습니다. 저희 집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 미운 5살이 아닌 미친 5살이라는. 이런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신랑도 지금 중1 딸 방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이제 애들 TV나 이렇게 미디어 영상 같은 거를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시간 조절이나 애들하고 약속 이런 걸 잘 지켜낼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나 있으신지. 어렵죠. 우리 신랑이 하는 방법은 같이 하더라고요.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내더라고요. 네. 최고의 육아, 같이 노는 거죠. 오늘 에코탄 자유바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물이랑 같이 섞으면 지금은 가루지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딱딱한 화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물을 한 반 정도만 부으세요. 밖에서 안으로 뜨듯이 우리 팥빙수 먹는 것처럼 밥 먹을 때처럼 저렇게. 저 봅시다. 똑똑똑똑. 그치? 그치. 한 번 더. 오, 잘한다. 그러면 또 지금 뭐 같다고? 받았어. 오. 역시 애들은 다르다. 다 천재라니까. 친구들이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 볼까요? 네. 어떤 걸 골라가실까요? 와, 줄 쓰는 거 뭐. 아 길다.
한 달 정도만. 많이 넣고. 네, 넣고. 됐습니다. 여기. 그렇지. 아빠와 잘 노는 아이들. 대표로 오늘 모임의 최고참 효주에게 물었습니다. 숨바꼭질이요. 이불로 쌀매 떼어주는 거예요. 아빠들은 대단하다. 보통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말을 많이 들잖아요. 그래도 아니다. 역시 아빠들은 대단하다. 복지가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많은 혜택을 많이 저희가 받고 있다는 게 우리가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구나. 이런 건 알아야 되는 거구나. 계속 감동, 또 감동. 따로도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서 유료하는 거 아니요, 무료하시라는 건데요. 솔직히 저희 중국에서 우리는 뭐 하면 다 돈이 내는 거예요. 창원에서 사는 거 행복하구나. 네, 오늘 또 다시 느꼈습니다. 창원시 신문 혜택 찾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광주 북구 일곡동. 책이며 장난감이 가득한 이곳은 삼남매가 사는 집입니다. 매일 아침이면 엄마는 아이들 체온을 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8시 30분 전에 이제 자가 진단 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애들 일어나면 체온 재가지고. 아이들은 졸린 눈을 비비고 수업 들을 준비를 합니다. 너희 교과서는? 왜 학교를 안 가요? 코로나 때문에. 광주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다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엄마, 비밀번호 뭐였어? 평상시에 쓰던 암호가 있는데 그게 조금 복잡해서 애들이 혼자 풀기 그렇고 제가 이제 적어준 A하고 여기서 보이는데 소문자 A가 다르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수업 들어요? 보통 9시, 8시. 가끔 쉬고 해요. 세수하고.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 시각 엄마는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합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제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장을 보러 가기 힘들 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제 주문을 하고요. 뭐 어디 일을 보러 다닐 때도 애들만 두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밖에를 나가야지 못하고 이제 있거나. 근데 생활의 전반적인 패턴이 좀 많이 흐트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아침을 만드느라 바쁜데 아이들은 장난치느라 바쁘네요. 사실 집에서 공부한다는 게 힘들긴 하죠. 지금 뭐하니? 수업 집중해. 매일이 이렇게 전쟁입니다. 간단하지만 건강하게 차린 식사. 안돼. 요거는 원추는 2개 먹어. 우리 아이들 먹을 걸 좀 챙겨 먹고 수업을 듣나 싶은데요. 나 쉬는 시간. 나도 쉬는 시간. 쉬는 시간. 수업을 들은 지 30분도 채 안 됐는데 아이들은 벌써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진짜 쉬는 시간 끝. 나 다 했어. 아니 누나 아직 안 했어. 오늘 수업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주사위가 필요한가 봐요. 근데 집에 예전에 있던 주사위를 아는 동생을 줘버려가지고 주사위가 없어서 지금 급하게 만드느라.
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엄마의 역할이 끝이 없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아이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 하나원이랑 비밀기술 만들고 줄넘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어요. 학교 가서 서연이랑 놀고 싶어요. 세윤이는 서연이랑 놀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까지 끝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찾았어. 이거 글씨 잘 찾고. 그러면 지금 할 거는 책 읽고 잘 쓰는 것까지 넣고 하자. 네. 그래. 네. 그냥 과제 제출 그거 알려주고 지금 할 거 알려줘. 선생님과 한 약속도 잘 지키는 세윤입니다. 모두가 함께 협력하에 서로 조심하면서 빨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어가지고 아이들도 학교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어른들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정정정 찰라님, 저 승유예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만나요. 코로나19가 확산된 광주. 40년 경력의 택시기사 박강구 씨는 교통통신원으로 활동할 만큼 광주 이곳저곳을 활발히 누비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신원으로 활약하기 위해 준비 완료! 반대방 해술고 입구에서 운암 사거리 쪽은 문화바 3단 입구를 지나면서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기사님은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반 손님이 없을 때는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손님 찾고 이제 하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굉장히 심적으로 우리가 부담이 많이 가요. 우리가 가면서 참 이거 언제 끝날지 지금 예약이 없잖아요. 지금 뭐 약도 생기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우리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사님은 이 위기를 이겨내고 손님이 안심하고 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는데요. 뒤에 소독제 놔두고 또 앞에서는 제가 손님 타고 내리면은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소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손님들이 그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타는 경우가 있어서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마스크가 없다고 해서 차에 비치던 마스크를 좀 제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직업, 좁은 공간에서 손님과 가까운 상태로 일하는 환경입니다. 저 무섭죠. 아무래도 매번 참 그 경계의 심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해서 손님을 모시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고 매번 탈 때마다 이제 그 위생 그 소독제하고 마스크만큼은 꼭 챙기라고 말씀드립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좀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편인데 빨리 종식돼서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 우리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힘차게 달립니다. 광주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정이 가득한 사랑방이네요. 이곳을 6년간 운영해온 사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확진자가 나고부터 시장이 아주 한가하고 거의 매출의 절반 이상은 줄였죠. 예를 들어서 한 7팀, 8팀 오신다 그러면 2팀, 1팀 그렇게 와요. 걱정이 많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오후 장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이 파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따주고 어쩌다가 손님 한 팀씩이나 오면 그때 이제 준비하는 편이고 그냥 놀다가 시간 보내고 가는 편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속절없는 시간이 흐르고 오랜 기다림 끝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저 사시미 하시게? 사시미 또 잡수시게? 우리 여사님 보러 저는 이제 아예 손맛은 안 좋아. 손맛도 좋지만 정겨움이 더 좋은 사랑방입니다. 저희 집을 찾아오셨는데 내가 문을 닫으면 또 행여하는 마음, 또 오늘은 누가 오실까, 또 이렇게 하나씩 알리고 기다리고 있죠. 좀 힘들어도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들어가는 시간을 지키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이 앞에 상인들 모두가. 시간을 지키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우리 시장 상인들도 모두 어렵겠지만 서로 웃음을 잊지 말고 오늘보다 내일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화이팅! 코로나19로 잃어버린 평범한 날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자연의 순리라지만 왔다 하면 며칠이요 내렸다 하면 폭우니 장마철 이게 감당이 되냐고요. 빨래는 빨래대로 냄새나고 아유 꿉꿉하긴 또 왜 이렇게 꿉꿉해. 제 아무리 부지런한 주부들도 두 손 들게 된다는 장마철. 집과 자동차를 조금 더 뽀송하게 하는 노하우 어떤 게 있을까요? 고수들의 비법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장마철 가장 큰 고민 바로 냄새와 습기죠. 아우 그렇게 쏟아지더니 잠깐 해가 났네. 그러게 말이야. 어제까지 진짜 많이 왔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냄새라니. 아유 아침에야 버글버글 된장찌개 한번 끓였어. 아 똑똑한 주문자인데 완전 허당이네. 이거 완전 곰팡이 냄새야. 안 되겠다. 불러야겠다. 어머! 나타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주부구단을 휘어잡는 살림의 고수 정기용 씨입니다. 아니 어디 뭐 저희 집만 그렇겠냐고요. 꿉꿉한 것도 그렇고 냄새 나는 거야 다른 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네, 꿉꿉하고 냄새 나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잡을 수 있는 건 잡아야겠죠? 그냥 봐도 뭐 말끔하고 야무진 살림 솜씨인데요. 이 정도면 뭐 꼬집을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면 깔끔하고 참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안을 한번 볼게요. 아니 살림집에 이 정도 음식 찌꺼기가 없겠냐고요. 아니 지금 이걸 꼬집는다고 꼬집으신 거예요? 아니 어디 밥도 안 해먹는 집이냐고요. 모델하우스야 이 정도야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습하고 더운 장마철에는 부패가 쉽기 때문에 바로 청소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개수대부터 트랩까지 한 방에 한꺼번에 클리어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넣고 식초를 부어주면 베이킹소다가 녹으면서 기포가 뽀글뽀글 발생하는데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난 후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됩니다. 씻어주는 역할은 뜨거운 물이 하는 거고 살균 효과하고 때 뺏겨주는 거는 베이킹소다하고 식초가 해주는 거예요. 오, 네. 어디 한번 볼까요? 어머나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예요. 일단 뭐 음식물 찌꺼기는 눈에 안 보이는데 냄새 한 번만. 아무리 코를 들이대도 남는 건 뭐 식초 냄새뿐이에요. 이건 금방 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냄새는 날아가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 배관 청소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으로 끝은 아니지요. 네. 두 번째 골칫덩어리 바로 욕실입니다. 하수구 냄새 역류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으시죠? 아까 주방에서 했던 방식과 같습니다. 베이킹소다 넉넉히 뿌리고 식초 붓고 기포 발생 후에 조금 뒀다가 뜨거운 물로 씻어내면 말끔하게 되는 거죠. 또 수도꼭지와 샤워기, 거울도 물때 때문에 고민 많은 부분이죠. 여기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주면 되는데요. 사실 욕실은 그 집안 청결도를 판단하는 잣대라고들 하죠.
그만큼 수시로 들여다보는 곳이라 신경이 더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닦으시다가 잘 안 닦이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설탕하고 커피 찌꺼기 그걸 이제 고운 입자로 잘 닦아주시면 묵은 때들이 잘 비켜집니다. 그리고 마른 수건에 린스를 짜서 골고루 코팅하듯이 닦아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동안 거울 청소 잊으셔도 될 거예요. 야, 금방 반짝반짝이네요. 빛이 나게 화장실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네, 근데 끝난 줄 아셨죠? 끝이 아니에요? 네. 우리 타일도 보면 묵은 때들이 묻어 있잖아요. 이 타일 얼른 제가 물 뿌릴게요. 네. 물만 뿌린다고 저 묵은 때가 씻겨 나갈까요? 그럼 여기도 베이킹 소다. 그렇죠. 타일때를 제거할 땐 따뜻한 물과 식초, 베이킹소다 그리고 주방세제를 같은 비율로 섞습니다. 그런 후에 수세미로 닦아주는데요. 줄누는 칫솔로 사이사이 닦아주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한번 시원하게 분사하면 끝! 이야, 기분까지 개운하네요. 파리도 낙상하겠어요. 화장실 청소 한번 하려면 땀으로 목욕을 하거든. 박박 문질러 닦느라고 너무 수월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살살만 문질러주면 때도 금방 사라져요. 자, 꾹꾹 눅눅의 끝판왕 바로 옷방입니다. 계절 관계없이 옷이 빼곡하게 걸린 데다 이불까지. 아이 뭐 옷방이야 별게 있어요. 저 그리고 요 사이사이마다 제습제도 이렇게 챙겨놨다고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옷도 이제 정리한 것도 보면 깔끔하게 정리하였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게 옷도 숨을 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습한 공기들로 인해서 섬유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환기요, 둘째는 옷도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통풍이 잘 되게 간격을 유지해주는 게 좋은데요. 또 옷과 이불 사이 중간중간 신문을 돌돌 말아서 끼워주면 습기 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옷방이든 옷장이든 가장 중요한 건 통풍이니까요. 환기에 신경 써주세요. 장마철이면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 꿉꿉한 냄새들 다 어디 간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는 방법도 이제 배우셨으니까 뭐 하루에 몇 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이게 깔끔한 집, 냄새 없는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냄새 좋다. 장마가 오면 고민되는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집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공간이 바로 자동차죠. 점검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장마철 차량 관리 이분에게 배워볼게요. 엔트리 넘버 2 자동차 정비의 고수 윤재필 소장입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환경이 갑자기 바뀌게 되죠. 이렇게 바뀐 환경에서는 차량도 그에 맞게끔 정비가 미리 필요합니다. 국직선 포구의 와이퍼 점검은 필수. 교체 주기가 1년이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덜 닦이거나 소음이 발생한다면 바로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고무면을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아이고, 이런 줄무늬가 남는 경우는 어떡할까요? 어머 줄 가네요. 이거 그냥 타고 다닐 뻔했어. 어떡해? 이 같은 경우는 와이퍼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유리에 보시게 되면 이물질이 이렇게 묻어 있죠. 네. 이 이물질 때문에 발생된 증상이었어요. 이 이물질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세차하실 때 앞 유리 부분도 깔끔하게 한 번씩 세척을 해주시는 것이 와이퍼 성능이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 워셔액 채워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죠. 비 올 때 운전하시다 보면 갑자기 앞유리에 김서림이 생겨서 당황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아이 그거 모를까 봐서요. 운전 경력이 열반데 일단은 바람 조절 버튼을 앞 유리 쪽으로 누르고 에어컨을 확 돌려서 서서히 그 김이 사그라드는 거 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럴 땐 바람 방향을 차 앞유리로 향하게 하고 외부 순환 모드를 작동시켜 줍니다. 습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셔야지만 더 빨리 습기 제거가 됩니다. 장마철 차량 점검 포인트. 다음은 타이어입니다. 마모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타이어가 마모도가 상당히 진행된 차량 같은 경우는 물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수막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막 현상. 겨울철도 아닌데 내 차가 미끄럼을 탄다 싶으시면 타이어 마모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외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마모한 개선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한계점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하고 이 면이 맞닿았다면 그 타이어는 수명을 다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필요한 건 100원짜리 동전. 이순신 장군 3호로 판단을 하는데요. 3호가 다 보이면 타이어를 교체할 때입니다. 수치상으로 트레드 깊이가 1.6mm 이하면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네요. 그리고 자칫 잊을 수 있는 곳, 바로 지시등에 들어있는 램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여분의 전구를 차 안에 비치해두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장마철이 되게 되면 낮이라 할지라도 날씨가 갑자기 어두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라이트 또 전구류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자체가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나 자신을 위협하는 요소도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운전자는 차 안의 상태만 확인하지 남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램프 확인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브레이크 등은 내 차량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제대로 되지 않다면 상대방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등입니다. 비 오기 전에 미리 한 번쯤 꼭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울 거 없네요. 한번 쭉 둘러보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수구에서 냄새가 역류해도 물도 조금만 끼워도 왠지 내 탓인 것 같아 신경 쓰이셨다고요? 이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눅눅, 꾹꾹, 퀴퀴 이 3종 세트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 오늘 꼭 도전해보세요. 우리 집도 자동차도 뽀송한 장마철을 날 수 있을 겁니다. 지리산 품에 안긴 남원시 용국면. 나수민 씨가 이곳에 사는 정효순 어머니와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거 하나 먹어봐요. 식혜 살까요? 식혜. 한 보따리 사. 손이 큰 것도 푸근한 미소도 마치 모녀처럼 닮은 두 사람의 하루. 지금 만나봅니다. 우와 좋다. 공기부터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풍경에 살아서 그런지 이 고향에 온 느낌? 21년 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에 온 나수민 씨. 그동안 전국 곳곳에 숨은 맛과 이야기를 찾아다녔는데요. 오늘은 그녀가 남원에 떴습니다. 아 마늘이네요. 예전에 이제 사진들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집으로 막 우리 책에서 보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계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깨도 심으셨구만. 깨 맞아요? 상추 씨야. 이거 뽀얗잖아요. 뽀글뽀글. 그렇게 뽀얗면 씨가 다 익은 거예요. 여기 근데 여기 닭도 백봉오골. 다른 오골계가 백봉오골. 어렸을 때 이제 병아리를 많이 키워봤거든요. 항상 막 병아리 막 뭐 혹시나 이제 고양이라든지 개가 잡아먹을까봐 따라다녔어요. 조련에서 왔어요. 조련. 구소련. 근데 지금은 이제 키르기스탄인데 마당을 보셨잖아요. 되게 정겹고 그때 딱 우리가 어디 갔다가 왔을 때 그걸 느낌을 잠깐 받았어요. 엄마가 집에 계실 거라고 다 보고 있잖아. 그 자리에. 그런 느낌? 첫 만남에도 스스럼 없는 두 사람이 5일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구경만으로도 눈 돌아가고 잊고 있던 반가운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도 나온다, 이거. 이것도 많아요. 비트. 우리 고향에서 많이 먹어요. 한 보따리 사. 감사합니다. 네. 사실 고향에도 시장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 고향보다 멀어요. 이제 한 4-5시간은 가야 갈 수 있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시장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이거 하나 먹어봐요. 마침 허기질 때 들려온 반가운 소리. 넉넉한 시장 인심에 지갑도 열리고 웃음꽃도 피어납니다. 식혜 살까요? 식혜. 한잔 해봐요. 살까? 시장에 오면 이런 맛이 있어요.
확실히 맛있어요. 이 시장 맛인가요? 되게 먹거리가 많잖아요. 한국 시장은 뭘 뭐 사거나 뭐 하지 않아도 그냥 쭉 구경만 해도 되게 재밌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다슬기 여기 있어. 아, 다슬기. 다슬기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너무 더우면 바가지 하나 들고 냇가로 가요. 가서 앉아서 그냥 물에 앉아서 잡아갖고 와요. 다슬기 미역국도 맛있고 다슬기 감자국도 맛있고 또 수제비도 하면 좋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시장에서 사온 다슬기를 벅벅 문질러 씻어가며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껍질 속으로 잔뜩 웅크리고 들어간 다슬기 속살이 밖으로 비중 나올 때까지 물에 담가두는 게 포인트. 모이를 뜯어서 삶아야지. 이거를 잡고 이 제일 큰 것만 이렇게 잘라요. 아래에서 이렇게. 근데 사람이 바다에 가까이 살면 먹을 거를 거의 바다에서 많이 얻잖아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산에서 또 먹을 거지. 산에서. 전 산에 갔다가 놓으면 쌀고 장만 갖다 놓으면 산다고 했잖아요. 여기 칼로 여기를 이렇게 딱 한번 잘라요. 갖고 이걸 이렇게 잡고 이게 쭉 내리면 이렇게 쭉 까져요. 이게 길이는 안 잘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길게만? 아니요, 잘라야지. 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하려고 손이 막. 해놓은 거 사다 먹는 것도 감사해야지. 안 먹어요, 안 먹어. 키르기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반찬화해서 먹는 거 보면 왜 말과 소가 먹는 풀을 먹냐 아마 그 소리를 할 거예요. 특히 그 말이 좋아하는 풀 좀 닮았어요. 거기 가서 소가 됐냐 말이 됐냐고 막. 그 어머니 고향도 여기라고 하셨잖아요. 그 남원. 고향을 그럼 떠나본 적은 그럼 없으시겠네요, 한 번도? 떠나서 나가 살아본 적은 없죠. 이제 친척 집이나 이제 동생네 집이나 한 번씩 가기는 해도 삶이 전부지요, 뭐 고향은. 다른 데는 안 가봤으니까. 다른 데 가볼 수가 없어. 나는 노래도 내 18번지는 나에 살던 고향이야. 그거 말고는 몰라. 여기가 익숙한 곳이잖아요. 익숙한 곳이니까 오히려 또 정도 많이 들고 떠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쓴 것이 아프시. 친정 엄마가 자신에게 그랬듯 고향 남원의 맛을 수민 씨에게 알려주는 정효순 어머니. 예전에 제가 그냥 그렸다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있으시고. 안 나와. 그래서 방법이 따로 있었네요. 옆에서 찔러, 옆에서. 네. 그렇게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용감해. 젊음이 백이라고 한 거죠. 젊으니까 왔지. 그리고 또 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 때문에 간다고. 와서 많이 울었죠. 살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한국에 이제 새로운 뭐 생활이라든지 뭐 힘들어서 오는 것보다 그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울었죠. 항상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 게 엄마인 것 같아. 나는 이 나이 먹어도 어머니 이야기하고 어머니 댁에서 텔레비 뭐가 나오면 막 울어요. 지금도 눈물이 막 나와. 해드린 거 없잖아요. 그게 제일 한이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1, 2년만 사셨다면. 사람마다 다 하나의 드라마죠. 나름대로 다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넘보기는 좋아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살아요. 대학 졸업 직후 한국에 온 나수민 씨.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지만 과거엔 마음 한쪽에 아픈 상처가 없었을 리 없습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모녀 같은데요. 그래도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지금 음식 문화가 다른 것뿐이지 이렇게 마음은 똑같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해주려고 하고 또 그걸 그리워서 와서 먹고 그냥 그대로 안 담아도 돼요?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까지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음식하니까 참 좋으네. 저도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하셨는데 시장까지 막 더운데. 그 매운 고추를 하나 넣으면 맛이 확 살아나. 쫄깃쫄깃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엄청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막 살다 보니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한번 먹어봐요. 모일 때 알싸한 맛도 나고. 이게 삶을 때 그 살아있어요. 지금 그 아삭아삭하면서 저는 이제 많이 삶았어요. 보니까 그냥 아삭아삭하고 다른 맛이 나네요. 맛있어요. 식당을 한참 했어요. 아니 어디가 밥을 안 먹어봐서 식당이가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라 못 오다가 내가 수제비하고 보리밥을 넣을 수 있다. 아, 그걸 이게 해보자. 식당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 전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그거는 자신 있다. 아빠가 가불고 우리 아들이 15살, 큰딸이 12살, 막내가 10살. 그랬는데 또 애기들 잘 크는 재미로 모르고 살았어요. 어머님은 그 고향을 아직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 지금 고향에 가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한테는 잃어버린 고향, 그분은 그냥 끝까지 지키신 분인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극과 극이 또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이라서 또 하지만 또 닮은 점도 있고. 한 동네에서 결혼했다고 해서 태코가 있어요. 태코. 네. 그러니까 무슨 댁 그게 있는데 나는 일촌댁이에요. 아, 한 동네 일촌. 아. 일촌댁. 다 언니 같고 다 뭐 동생 같고 딸 같고 아들 같고 그냥 아들 그러고 부르고 그냥 그래요.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평생 자기 고향에서만 살았던 저는 이제 상상이 안 되거든요. 아니 어디를 가냐 이제 이 나이에 어디를 가겠어요. 아들 집, 딸 집이 가도 3일만 있으면 집에 오고 싶어서 못 오겠어요. 이 남원을 이제 직접 이렇게 그 지나가면서만 봤지 이렇게 어르신들 뵙고 이렇게 이쪽 동네는 전 처음 와봐요. 지리산도 처음이고 잘 먹고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전 사람을 좋아해요. 뜨거운 포옹으로 시작된 첫 만남부터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나눈 소박한 한 끼에 마음까지 든든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이 여름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그 손님만 태워주고 아빠 금방 갈 테니까 그때까지 아줌마 말씀 잘 듣고. 장날 되면은 이제 각 성주군이 10개면인데 거기서 장보러 나온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만담도 하고 또 서로 이제 안부도 묻고 하는 장소인데 여기가 이제 없어진다 하니 너무 아쉽고 그게 이제 우리 뭐 진짜 옛날 놀이터인데도 없으니까 또 이 추억도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국공립 어린이집, 문화센터, 그리고 작은 영화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사 중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의 삶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대행사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제 자포 끊고, 그런 이제 그 손님들은 그 앞에 그 뭐 널려요. 그 의자가. 그 뭐 누구 잘 사는 누구 자고 뭐 이래가지고, 그 안에 또 이제 응습하는 그 경이 있어. 그런 이제 거기서 서로 맛있게 그 음식 사가 이제 나눠 자시고, 맨손으로 해지면 좀 섭섭해요. 그런데
그래만 내가 서로 뭐 좀 자시고 이래 해지만 이런 뭐 기분도 좋고